기업 들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홍보기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회복할 만하면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신약, 백신으로 극복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금방금방 확산이 되니 사회활동면에서도 답답할 노릇이고 증권가에서도 코로나 관련 기업들로 돈이 몰리면서 다른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으니 코로나 관련 기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들도 다양한 코로나 자구책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평가된 알짜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단기적으로 빠르게 주식을 운용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농부의 심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이번 알아볼 기업은 지난번 알아본 조선주에 덧붙여 중형 선박, 특수 목적 선박의 전세계 강자로 불리우는 국내 기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국내 1위, 글로벌 1위 중형 선박 및 중형 특수목적 선박 생산 점유율을 보유한 최고의 조선소입니다. 특히 마진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MRPC 탱커 선박과 중형 LPG 운반선은 각각 49%, 82%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중형 선박에 있어서는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왜 글로벌 중형 선박의 최강자로 올라섰냐면 한마디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제조업의 천국, 세계 공장이라 불리우던 중국과 월급 수준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소비 증가로 인해 물동량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더불어 해운사들도 물동량을 채우기 위해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조선사들도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위축 이슈들이 발생하고 미중 무역 분쟁, 사스, 코로나 등 다양한 리스크들이 발생하면서 물동량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늘어나버린 선박들로 인해 엄청난 과잉 물동량이 남아버렸기에 해운사들은 엄청난 비용 절감을 통해 극복해 나갔고 이미 나이가 먹어 폐선 대상인 선박들마저도 몇 년 더 사용하게 되면서 조선산업의 수주량도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조업의 강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내부의 조선사가 106개까지 설립되면서 엄청 낮은 금액으로 선박을 수주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조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 중국의 저가 수주까지 나오게 되니 재정 위기를 넘지 못하는 글로벌 조선사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여기에다 2007년 키코 사태까지 덮치면서 중형 조선사 10곳 이상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키코는 일종의 환해지 상품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의 환차손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내 은행이 도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자 외려 이 상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급증한 것입니다. 조선사에서는 보통 수주를 받으면 먼저 10%의 계약금을 받고 일정 부분 스케줄에 맞춰 중도금, 최종 완성 시에 인도금을 받는 구조로 선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처음 만들게 될 때 금융권에서 먼저 돈을 빌려서 자재값과 인력비를 충당하고 인도가 마무리되었을 때 돈을 갚는 구조로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권에서 받는 보증을 선수급, 환급 보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조선사가 이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기 위해 금융권의 눈치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에는 보증을 잘 받기 위해 대부분 중형 조선사들이 키코에 반강제로 가입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대미포조선은 모기업의 도움으로 키코 사태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형조선소가 힘든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던 현대미포조선의 물량이 집중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조선사들의 위기가 닥칠 때에도 현대미포조선은 정부의 해양 연구 목적 선박, 경비함 등의 특수 선박과 대형 카페리선, 공기업 중심으로 발주하는 중형 원유 탱커선 등 다양한 정부, 산하 기업들, 오랜 고객사들의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끝내 살아남은 현대미포조선이 이제는 치킨게임의 승자의 자리에서 본격적인 실적을 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인 IMO는 각각 IMO 2020, IMO 2025를 통해 선박의 황산화물 탄소 배출에 강력한 규제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국제회사기구의 규제를 지키지 않을 때 무역계의 메이저 항구들은 정박할 수 없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운사들은 이제 기존의 선박들을 규제에 맞게 운용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운용하던 노후 선박을 폐선하거나 아직 사용 기간이 남은 선박은 속도를 줄여 탄소 배출,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면서 규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 전략 모두 선박을 새로 만들기 위한 수요가 창출되는 기회가 됩니다. 노후 선박 폐선은 채우기 위해 신규 선박을 만들어야 되고, 선박 속도가 줄면 그만큼 운송기간이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적어지게 되니 선박을 늘려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의 과도기 연료로 불리우는 LNG 추진 연료선이 지금 시기 제일 해운사에게는 적합한 선박입니다. LNG는 화석 연료이긴 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는 훨씬 적게 탄소를 배출하고 황산화물 배출도 거의 없는 청정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소, 암모니아,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위한 선박이 연구 중에 있으나 아직 상용화하기 멀었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이 당분간 조선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중 LNG 추진 이중 연료 엔진을 관계기업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바로 조달할 수 있고 중형급 선박에 완벽히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사입니다. 중화권 조선사, 일본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을 만, 윈지디 등에서 라이선스를 받거나 엔진 제조기업에서 사오고 있지만 선박 설치 시에 엔진기업의 기술자를 초청해서 설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장에 닥쳐오는 탄소 중립, 황산화물 배출 절감을 통해 친환경 규제를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 해운사 선주들의 가장 빠른 선택지는 현대미포조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2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신규 조선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잔량은 2023년 말 물량까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2024년도 물량까지 수주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규제가 모든 조선사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현대미포조선 외에 다른 한국의 조선사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타 조선소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요소는 바로 회전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형 조선 3사와 달리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건조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선박 제조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이건 조선 산업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빨리 만들수록 선박 인도금을 빨리 받을 수 있죠. 즉 수주받은 물량을 기업의 수익으로 비교적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 선박사보다 약 50% 정도 일찍 수익화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먼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조선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식당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등 사람이 가장 몰리는 시간에 회전율을 늘려 최고의 수익을 내듯이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가장 해운사들의 수주가 몰리는 시점에 높은 선박 회전율을 가진 조선사입니다. 도크스도 국내 대형 조선소 못지않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등 시설 면에서 현대미포조선을 따라올 중형 조선소는 아직 없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현대 미포조선은 현재 친환경 선박의 수요와 물동량 폭증으로 인한 선박 수요 증가, 신규 제조하는 선가 상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증시가 불안한 이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대 미포조선을 바라보신다면 저평가 국면에서 좋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